사실은. 똑같지가 않잖아요. 우리 수돗물 끓여 먹잖아. 왜 끓여 먹어요? 그러니까 다 먹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초정리 약수가 다르고, 그죠? 오색 약수가 달라. 같은 약수인데도 성인 중에 시 중인 사람이 있듯이 오색 약수가 다르고 초정리 광천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를까? 그거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우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잖아. 그죠? 수도관을 통해서 이것이 녹슬은 수도관으로 올지 뭐 어떻게 알아, 그죠? 또 어떤 안반에 어떤 지하수층에 얘네들이 고여있다가 나오니까 그냥 다 끓이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어도 성분이 다 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기잖아. 인간은 성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기로도, 우리 몸뚱어리, 이 똥자루는 기로 구성됐단 말이에요. 이 송은 이 기에 내재되어 있어. 이 기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이 기의 차이에 따라서, 아까도 했지만 기 또는 기질은 청탁 수박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고 했잖아. 바로 이 똥자루 안에 마음이라는 곳에 본성이 싹 들어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알 수가 없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이 그릇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칠정이란 말이에요. 희노애락 애호욕 칠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미루어 알아야 돼. 칠정을 지각하게 관찰하고 이것이 요 칠정을 행하되 칠정이 바로 우리의 본성의 상태에 딱 들어맞게끔 그렇게 또 행동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기질에는 청탁 수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성이 이 기질에 자리 잡을 때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 어떤 안반이냐,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물맛이 다르고, 같은 약수라도 물맛이 다르듯 형체를 이룰 때, 인간이라고 하는 형체를 이룰 때에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기로다가 형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가장 빼어난 기로다가 뭔가 뭉쳐져 가지고는 마치 우리 우주에 이렇게 먼지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우주 분진들이 막 부딪히고 막 그래갖고 행성이 생겨나듯 이 세상에 모든 존재물들이 다 기가 왔다 갔다 막 흩어져가고 떠다니다가 서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들끼리 막 뭉쳐져서 형체를 이루는데, 그나마 가장 빼어난 기들로다가 이렇게 뭉쳐진 게 인간의 모습을 한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을 하는데 천명이, 태극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 그걸 우리는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다른 물질 또는 세상의 만물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을 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이 만물에 들어가 있으면 리라 그러고, 천명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체를 이루고 있는 이 기질은 누구나 다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같은 약수라 그러더라도 물맛이 다른 데는 뭔가 다른, 인간에게 좋고 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각기 다른 뭔가 이물질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증류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한 H2O는 아니에요. 그 이제 순수한 H2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물에 있는 다른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A라는, 내 안에 있는 성은 모르니까 A라는 사물에 들어가고 이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B라는 사물에 가서 이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C라는 사물에 가서 이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계속 하나 밝혀다 보면 모든 사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통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계속 미루어 가면서 지극히 공부를 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추치지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위육지묘는, 위육지묘는 자, 조금 전에 이게 너무 조그만해갖고 이게 다 갖다 쓰지 못할 거면, 위육지는 뭐냐,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요, 바리개중절을 위지환이, 치중화면, 치중화하면 그렇죠. 천지위원하고
만물 6원입니다. 바로 이 천지위원 만물 6원을 줄여서 위육지묘, 천지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제대로 잘 길러지는 오묘한 이치. 그러니까 뭐 중용책에 나오는 건데 그냥 천지위원 만물 6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육지묘라고 네 글자로 써놨지만 이 네 글자를 천지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지는 오묘한 이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음미하고 탐구해서 터득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환장하겠죠. 그죠? 아니 무슨 사서삼경은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주 어린 애들이 읽어야 되는 이런 거 경몽요결부터 읽어야 되는데 중용을 읽어보지 않으면 뭐 경몽요결도 모르는데 이걸 어떡할게요. 그죠? 자, 수학책 제일 처음에 딱 펼쳐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수학책 첫 번째 문장 원형미정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주역도 안 읽어봐도 소학부터 읽어야 돼. 제일 먼저 여기서도 지금 제일 먼저 소학부터 읽으라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주역이 뭔지도 모르는데 소학을 펼쳐지면은 원형미정 나오고 뭔 수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야. 선생님이 필요한 거야. 혼자 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서를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서삼경, 오서오경 이런 말을 쓰는데 사서 그러면 논어맹자대학 중용, 오서 그러면 여기서 이게 뜻이 소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소학을 읽고 그 다음엔 대학을 읽고 그 다음엔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고 중용을 읽고 이제 요 순서를 하고 요걸 읽었으면은 차독 시경하여 성정지 사정과 선악지 포계의 일일 잠역 간발이 징창진이라. 자, 그 다음에는 시경을 읽어서 성정의 사정, 간사함과 올바름, 그 다음 선악지 포계, 선악의 칭찬하고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잠력, 깊이 생각을 해서 물에 앞에 우리가 그 구사구용할 때, 구용구사할 때 함영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 함영하듯 아주 푹 잠기듯 공부를 하고 연역을 해내는 거예요. 실마리를 풀어내듯 깊이 생각을 해서 감발, 감흥해서 드러낸다. 선한 마음을 감흥해서 드러나게 하고 징창, 징계하고 막아야 된다. 악한 마음을 징계해야 되느니라. 논어에도 보면은 뭐 시를 읽으면 시를 읽으면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고 무리도 지을 수 있고 부모를 섬길 수도 있고 임금을 섬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논어에서 하죠.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논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논어에서 시 300을 일언이 폐지하니 시경 300편을 한마디 말로 대표할 수 있으니
왈 사무사라.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그러니까 시경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경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 등을 순화시켜서 그 마음에 이 어떤 사악함과 또 경계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날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가. 그런데 그걸 말로다가 그래 네가 심리학 제대로 가나 보자. 다리 멍새에 딱 부러질 테니까. 그럼 사랑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사랑이 떠나가네. 이 정도는 못하더라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랑 네가 심리나 한번 갈아보자. 다리 멍이 확 부러질 테니 이거랑 어때요? 네가 심리 제대로 가나보자. 여기 막 속에 원망과 악, 뭐 분함 이런 것들이 막 독이 막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것을 노래로 했더니 그냥 노래야. 피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억수장마질라나 그럼 그냥 아유 힘들어 내가 이런 이거 아니거든. 그냥 노래야.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성정의 표폼이라든가 또는 이 성정의 사정 이러한 것들을 음악과 노래,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거든. 그러니까 공자 당시에 전국에 유행하던 유행가, 요즘으로 친다면은 추억의 골든포크 300선, 이게 시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억의 골든포크지만 이것이 내용도 괜찮고 음악도 괜찮고 또 내용도 괜찮고 교육적으로도 괜찮은 것들 310여 편을 공자가 딱 추려가지고 엮어놓은 노래책이 시경인데 오늘날에는 안타깝게 악보는 유실되고 가사만 남다 보니까 이게 지겨운 한문책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시경입니다. 그 다음엔 차독 예경하여 천리지 젊음과 의측지 도수의 일일 강구이 6이번이니라. 자, 그 다음엔 예경을 읽어서 천리지 젊음, 천리의 젊음과 의측지 도수, 의측의 도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강구해서 확립함이 있게 돼야 된다. 근데 예경, 뭘 예경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예경이라 그러면 우리는 요즘 그냥 얘기책을 갖다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오히려 의례, 주례, 얘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일반적으로 예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읽는 얘기는 원래 공자와 그 제자들이 이렇게 수업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엮은 내용들인데 이것이 뭐 한 230여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 이게 이제 흩어졌다가 나중에 대덕이라는 사람과 또 대성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예에 관련된 설들을 수집해서 대덕이라는 사람은 대대력이라고 하는 책을 엮었는데
이것도 또 산실되어서 흩어져 없어지고 한 40편인가? 하여튼 뭐한 80몇 편을 적었었는데 뭐 흩어져 없어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대덕이라는 사람의 조카 중에 대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그 흩어져 있던 예설 중에서 또 이렇게 40여 편을 엮어가지고 이제 소대래기라고 해서 책을 엮었는데, 요즘 우리가 읽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 대성이 엮은 소대래기를 주로 우리가 읽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원래는 대성이 엮은 건 이제 예와 관련된 이야기 46편 정도였는데, 한 3편이 더 보태져 갖고는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49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리지 젊은, 이게 상당히 좀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글자인데, 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절해서 표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사람의 일에다가 적용시켜서 표현했다 라는 뜻에서 천리의 젊음, 하늘의 이치가 가지고 있는 마디 있는 문장 뭐 이런 뜻인데, 이때 저자는 대나무의 이 대나무 그 마디죠. 그 대나무가 이 마디가 있어야 곧게 바르게 설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리가 대나무처럼 곧고 바르게 그 이 설 수 있는 그런 이치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천리의 젊은이라는 표현을 예에서는 많이 쓰고, 또 의측지도수, 그게 거동의자인데 법도에 맞는 어떤 올바른 행동가지, 그리고 이 행동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도수들, 예를 들면 뭐 절을 할 때 몇 번을 하고, 뭐 예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 절도에 맞는 횟수, 이런 것들을 도수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뭐 상가집에 가서 몇 번 자라고 이런 거, 이런 것을 이제 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차독 서경하여 이제 삼왕 치천하지 대경대법에 일일 영요이, 이게 또 글자가 이게 또 뭐 잘못된 글자인데, 영요이 소본언이니라, 이 소자가 돼야 돼. 거슬을 소, 이게 석자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오타하냐 필사가 잘못된. 자, 그 다음에는 서경을 읽어서 이제는 요임금 순임금, 그 다음 삼왕은 우왕 탕왕, 그 다음에 문왕무왕을 섞어서 하나로 쳐요. 그래서 우왕 탕왕 문왕무왕, 요순 우탕 문무가 천하를 다스리던 대경대법, 큰 법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영요, 이건 요령 있게 요령을 터득해서 소본,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서경책은 그러니까 이제 삼왕이 천하를 다스리던 정치 철학의 역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적 기록과 그들의 치세와 관련된 사상들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서경 서문에도 보면 이 요순과
우왕, 탕왕, 문왕, 무왕이 천하를 다스리던 큰 법이 다 바로 이 책에 실려져 있으니 식견이 얕은 자는 이 뜻을 다 밝혀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경책은 문장도 어렵고 내용을 이해하기에도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서경책의 주된 내용은 바로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이 천하를 다스리던 큰 법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경에서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 밝히다고 하는 것이 율곡 선생님의 당부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